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IMF가 2021년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을 길고 어려운 오르막으로 표현했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6월 전망에 비해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우리나라는 소폭 조정에 그쳤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코로나19로 모임을 거의 못하고 외국 여행이나 출장도 가지 못해서 상당히 어렵지만은 힘내시고 더욱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이 이번 10월에 발표한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 수치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수치보다는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에서는 코로나19를 코비드19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들어 IMF의 2020년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을 제 방송인 이충건 방송 16회, 59회, 86회에서 각각 방송했습니다. 이번 10월의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은 금년 들어 네 번째 전망 방송입니다. 과거 1월과 4월, 7월에 방송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IMF는 통상 매년 4월과 10월에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그 중간인 1월과 7월에 세계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합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코비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경기 후퇴가 당초 예상보다는 덜하다는 판단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에 비해서 훨씬 작은 0.2%포인트만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에 따른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회복세가 더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IMF의 2020년과 2021년 세계 경제 전망의 부제는 A long and difficult ascent, 즉 길고 어려운 오르막 내지 등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지난 10월 13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4%로 전망하여 지난 6월 전망치인 마이너스 5.2%보다 0.8%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의 이유로는 경제 활동이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2분기 GDP 성장률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대 이상의 경기 회복을 보였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제 활동이 락다운인 대봉쇄 조치가 축소된 5, 6월에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었고 3분기에 강력한 경제 회복 신호가 보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는 4월 대봉쇄 기간 동안에 급락했던 경기 침체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 대유행이 계속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가 재개를 늦추고 일부 국가는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폐쇄를 복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지만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인 상승은 여전히 차질을 겪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본문 서두에 다음의 문장, 즉
글로벌 이코노미 클라이밍 아웃 오브 더 뎁스 프론트 셋백스라고 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는 깊은 곳 저점에서 벗어나고 있지만은 역행 내지 후퇴하기 쉽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가 발표된 후에 몇 달 동안 전염병이 급증하는 동안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5월과 6월에 많은 국가 경제가 대봉쇄에서 잠정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세계 경제는 4월에 급락했던 깊은 수렁에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여러 곳에서 확산되고 가속화됨에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재개를 늦추고 일부 국가에서는 부분적인 봉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빠른 회복이 상승세를 놀라게 했지만은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 상승은 여전히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팬데믹 유행병은 1990년대 이후 세계 빈곤 감소에 대한 진전을 뒤집고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일용급 노동에 의존하고 공식적인 안전망을 벗어난 사람들은 이동 제한이 부과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소득 손실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대유행 기간 동안 학교 폐쇄는 인적 자본 축적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합니다. 또 중기 성장에 대한 침체된 전망은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잠재적 산출량에 대한 하향 수정은 또한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중기적으로 더 작은 세금 기반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부채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간 이동은 2022년 말까지 모든 곳에서 낮은 수준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2021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도 플러스 5.2%로 지난 6월 전망치인 5.4%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2차 확산 등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IMF는 2020년 전망 상향에 따른 기저효과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MF는 또 세계 경제 성장 전망 하향에 대해서 선진국과 신흥개발도상국을 가릴 것 없이 실업률이 올라갔고 실질 GDP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간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2021년 반등 이후 글로벌 경제 성장은 중기적으로 약 3.5%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이번 세계 경제 전망에서 2020년 선진국 성장률은 마이너스 5.8%로 신흥국은 마이너스 3.3%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성장률은 6월 전망치 마이너스 8.1%보다 2.3%포인트 상향한 마이너스 5.8%로 내다보았습니다. 특히 미국은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4.3%로 유로존은 마이너스 10.2%에서 마이너스 8.3%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로존 중에서 독일은 같은 기간 1.8%포인트 상향한 마이너스 6%, 프랑스는 2.7%포인트 올린 마이너스 9.8%,
이탈리아는 2.2%포인트 상향한 마이너스 10.6%로 전망했습니다. 유로존 국가 중에서 2020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한 국가는 스페인이 마이너스 12.8%,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10.6%, 포르투갈이 마이너스 10.0%, 프랑스가 마이너스 9.8%, 그리스가 마이너스 9.5% 등입니다. 2021년, 즉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크게 증가할 국가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스페인이 플러스 7.2%,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6.9%, 포르투갈이 6.5%, 프랑스가 6.0%, 룩셈부르크가 5.9% 등입니다. 일본도 6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올린 마이너스 5.3%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6월에 마이너스 3.1%보다는 0.2%포인트 하향 조정해서 마이너스 3.3%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플러스 1.9%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코비드19 확산세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마이너스 5.8%포인트 내린 마이너스 10.3%로 제시한 데 따른 조정입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 6월에는 1.0%로 예상했지만 이번 전망 보고서에서 플러스 1.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2, 4분기의 예상보다 빨리 회복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IMF는 중국의 경우 금년 2월 이후 사회 기반 시설 및 부동산 투자, 의료 장비 수출, 재택근무 관련 전자기기 매출 확대에 힘입어서 빠르게 회복했다라고 하며 2021년에는 중국 GDP가 플러스 8.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국가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1년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이 플러스 3.9%이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플러스 6.0%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글로벌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량 지수를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제조업의 산업 생산 지수 그래프를 보면은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모든 국가가 2020년 4월에 저점을 보인 이후 5월과 6월까지 큰 폭으로 회복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소매 판매량 지수를 나타내는데 소매 판매량 지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7월 이후에는 작년 말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매 판매는 일반적으로 산업 생산보다 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음 그림은 글로벌 경제활동 지표를 나타내는데 산업 생산과 월간 세계 무역량,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를 나타내는데 세 개 지표 모두 전년 동기비 2000년 4월 중 크게 하락을 보여 저점을 보인 이후 5월 이후 8월까지 크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무역과 산업 생산은 금년 4월에 대봉쇄가 완화되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금년 4월 이후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가 이후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위의 그림은 선진국의 경우인데 금년 4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비 약 마이너스 2.0% 수준까지 하락하다가 8월 이후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신흥국가 개발도상국들도 4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5%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전염병 이전 수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은 2020년 구매 관리자 지수를 나타내는데 4월의 저점 이후 크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위의 그림은 제조업의 PMI를 나타내는데 세계 평균이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등 19개 주요국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서비스업의 PMI인데 제조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설문조사에 따른다면 2분기의 저점 이후 활동이 강하지만 부분적으로 반등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IMF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조정에 그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과 중국, 독일 등 주요국의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게 IMF의 판단입니다. IMF는 우리나라는 대외 수요 약화에 따른 수출 부문 타격으로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9%로 제시해서 지난 6월 전망치인 마이너스 2.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선진국 성장률 상향 조정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IMF가 지난 4월에 내놓았던 전망치인 마이너스 1.2%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만약 이 전망치가 우리나라 실제 경제 성장률로 이어진다면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마이너스 5.1%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IMF는 2021년, 즉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2.9%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3% 이상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게 IMF의 판단입니다. 또한 이번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IMF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가장 비관적인 성장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 초반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와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0%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에서 1.1%포인트 낮춘 마이너스 1.3%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는 마이너스 1.1%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내다보았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마이너스 0.8%, S&P는 마이너스 0.9%, 피치는 마이너스 1.1%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IMF가 가장 비관적입니다. 즉 ADB 아시아개발은행은 3.3%,
KDI는 3.5% 등으로 3%대의 전망치를 내놓았지만은 IMF는 2%대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는 위험 요인으로 불확실성 하에서 상당한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했습니다. 팬데믹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으로 상방 및 하방 위험 중에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 평가하기 어려우나 상당한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상방 위험으로는 신속한 경제 정상화, 추가 재정 확대, 생산성 향상, 치료법 개발, 백신 개발과 보급 등이고, 하방 위험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성급한 정책 지원 철회, 금융 여건 긴축, 기업 유동성 부족 및 도산, 사회적 불안 확대, 오펙 플러스 국가 간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이라고 했습니다. IMF는 정책 권고 사항으로 경제활동 재개 시에 선별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라고 했습니다. IMF는 각국 정부가 단기간에 깊은 불안과 싸우는 것 외에도 경제를 생산성 증가의 길로 인도하는 복잡한 도전에 대처하는 동시에 이익이 고르게 공유되고 부채가 지속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이미 단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 것과 위기가 잠재적인 생산량에 타격을 입힌 것을 고려할 때 국가 부채의 추가 증가를 피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절충안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탄소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 의료 및 고성장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경제 활력 기반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연구 지출은 혁신과 기술 적응을 촉진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인 생산성 성장의 주요 동인이라고 했습니다. 팬데믹 충격의 세계적 성격과 국가 간 공통적인 도전을 감안할 때 건강 및 경제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우선순위는 현재 시험 중인 백신에 대한 사전 구매 약속에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을 빠르게 확장하고 저렴한 용량의 전 세계 배포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찾는 데 있어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관련 우선순위는 의료 서비스 능력이 제한된 국가를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료 장비 및 노하우에 대한 지원 외에도 몇몇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 국가는 부채 탕감, 보조금 및 양의 자금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IMF는 국가 부채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와 저소득 국가 및 신흥시장 차입자는 상호 수요 가능한 조건에 신속하게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 안전망은 국가가 외부 자금 부족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시작된 이후 IMF는 다양한 대출 기관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약 80개국에 신속하게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경제 활동을 유지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부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은 높은 공공부채, 위기로 인한 지출 요구 및 공적 수입에 대한 타격을 감안할 때
어려운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위기 동안 새로운 세입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는 더 부유한 개인과 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사람들에 대한 누진세 인상이나 기업이 수익성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인세의 변경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국가별 정책으로는 위기 지속 시에는 필요한 정책 지원을 하는 한편 향후 재정 지출 증가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정 준칙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긴축을 통해서 준칙으로 회귀하라고 했습니다. 또 소득세와 재산세 등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을 인상하고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늘어난 보건 수요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건 분야에 우선 지출하라면서 코비드19 확산이 심화되는 경우 선별적, 한시적 조세 감면, 직장 폐쇄 시 임금 보조, 실업급여 자격기준 완화 등으로 피해 계층을 지원하고 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등 생산성 향상, 저탄소 경제전환 가속화, 인적 자본 축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원조, 세원 확대, 조세 감면 축소 등 국가 부채 관리, 경제 회복을 위한 다자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글로벌 공동체는 보호 장비와 필수 의료용품의 비축량을 늘리고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며 국제기구의 지원을 포함한 제한된 의료 능력을 가진 국가에 대한 적절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재난적인 건강 위기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IMF가 이번에 팬데믹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각국의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